최근 토트넘의 공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냐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없을 때 브레넌 존슨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끄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피드가 느린 쿨루셉스키에 비해서 브레넌 존슨이 들어오니까 빠른 발을 활용한 시원시원한 공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의 전술을 생각했을 때 쿨루셉스키의 느린 발이 약간 답답한 측면이 어떤 점에 있었냐면 토트넘은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밀집을 하다 보니까 상대팀도 중앙에 밀집하는 전형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토트넘은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다소 느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쿨루셉스키에게 볼이 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는 순간 빠르게 돌파를 해서 크로스라던가 이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에게 따라잡히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스피드만 빠르다면 앞에 발생하는 넓은 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넓은 공간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치고 달리지 못하고 약간 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접은 이후에 백패스를 하고 있죠. 분명히 쿨루셉스키의 앞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이 공간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브레넌 존슨이 나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 브레넌 존슨에게 만들어져 있을 때 브레넌 존슨이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붙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이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상대 수비수와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 대결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쟁을 이기고 완벽하게 상대의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 안쪽으로 쇄도하는 히샬리송의 득점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불과 지지난 경기였던 에버튼전을 봐도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 위치하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상대 수비의 뒷공간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상대 수비수와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 경쟁이 펼쳐질 때 당연하게도 브레넌 존슨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보다 앞서서 뛰어나가게 되고요. 이 뒷공간에서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받은 다음에 크로스 그리고 쇄도하는 히샬리송이 안으로 들어와서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랑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쿨루셉스키에 비해서 브레넌 존슨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무기는 스피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브레넌 존슨이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할 때 토트넘의 공격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고 브레넌 존슨이 쿨루셉스키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에 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선수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이 브레넌 존슨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쿨루셉스키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보다는 스피드가 느릴지 몰라도 좁은 공간에서의 세밀함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찬스 메이킹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서 볼을 받았을 때 힘으로 밀리지 않고 볼을 지켜낸 이후에 찬스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플레이에는 분명히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 때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쿨루셉스키의 창의성과 볼을 소유하는 능력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활용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메디슨이 없는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을 오른쪽에 두고 쿨루셉스키를 히샬리송과 투톱 내지는 쿨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두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좁은 공간 사이에서 쿨루셉스키가 돌아다니도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셉스키의 위치를 조정했죠. 최근에 쿨루셉스키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었죠.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사실 토트넘이 메디슨을 제외하면 볼을 소유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쿨루셉스키가 중앙에서 뛰게 된다면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의 압박에 둘러싸여도 여기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힘으로 버텨낸 이후에 본인에게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쏠리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한 찬스 메이킹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쿨루셉스키의 패스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밀집 수비 사이에서도 득점 찬스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쿨루셉스키가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와 창의성, 이러한 부분에서는 브레넌 존슨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공격 상황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할 수는 없어도 볼을 잡았을 때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쿨루셉스키에게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해주고 있다가 반대편에 넓게 공간이 만들어지면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줄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중원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중원에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쿨루셉스키의 정반대에 있는 선수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쿨루셉스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고 있죠. 그리고 상대 수비가 쿨루셉스키가 있는 쪽에 순간적으로 쏠리게 되니까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이 넓은 공간을 토트넘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쿨루셉스키가 계속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중앙 지역을 거쳐가게 되는데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쿨루셉스키에게 쏠려있던 수비가 빠르게 반대편으로 넘어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쿨루셉스키의 볼을 끌어주는, 그리고 선수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역할은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쿨루셉스키가 가지는 장점도 브레넌 존슨과는 다르게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메디슨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4-4-2 전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4-2 전형에서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히샬리송을 왼쪽 공격수로 둘 수도 있는데 굳이 쿨루셉스키를 왼쪽 공격수로 두고 히샬리송을 오른쪽 공격수로 뒀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가졌을 때 수비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보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쿨루셉스키가 기본적으로 오프더볼 플레이가 매우 좋은 선수거든요. 토트넘 내에서도 체력이 가장 좋은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 주변에서 계속 뛰어다녀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앞쪽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때 앞쪽에 있는 쿨루셉스키가 부지런히 뛰어가주면서 수비수를 한 명 끌고 다녀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에 공간이 발생하고요.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발생하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이때 쿨루셉스키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중앙 지역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끌고 나온 선수의 뒷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움직임을 보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넘겨주게 되고요. 이 공간을 토트넘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과 손흥민의 패스 플레이로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분명히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쿨루셉스키의 공백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전개할 때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
특히나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그 힘을 이겨내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머스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할 때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상대 선수들이 엄청나게 거칠게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 수비수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니까 토트넘이 올라가지 못하고 본머스가 다시 볼을 빼앗아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쿨루셉스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당연히 역습 찬스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거칠게 달려듭니다. 근데 이 거칠게 달려들었을 때 쿨루셉스키가 일단 몸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명의 선수가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몸싸움을 통해서 버텨냅니다. 그리고 버텨낸 다음에 상대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쏠려 있으니까 여기서 비어있는 선수를 찾아서 패스를 보내주죠. 이렇게 전방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쿨루셉스키의 장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레논 존슨처럼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 플러스 쿨루셉스키처럼 세밀한 볼 소유 능력을 가진 선수를 아마 찾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선수는 당연히 몸값도 비싸고 토트넘에 오기가 지금 당장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상황에 맞게 스피드가 필요할 때는 브레논 존슨, 세밀함이 필요할 때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갈 때 버텨내는 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쿨루셉스키, 이렇게 적절한 때와 타이밍에 맞게 선수들을 잘 로테이션을 하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현재는 토트넘이 메디슨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도 이제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공격 자원, 특히나 주전 자원 중에서는 히샬리송, 브레논 존슨, 쿨루셉스키 딱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콜로 감독도 아마 이 3명의 선수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히샬리송을 원톱에 놓고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왼쪽에 브레논 존슨을 둔다거나 아니면 브레논 존슨을 오른쪽에 두고 쿨루셉스키를 왼쪽, 혹은 브레논 존슨을 최전방에 두고 히샬리송을 왼쪽에 둔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트넘이 공격 조합을 찾을 수 있어야 손흥민과 메디슨이 없을 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브레논 존슨과 쿨루셉스키의 이 경쟁은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하네요.